내 이름은 조민정. 바쁜 아침 시간 밥은 굶어도 화장은 포기할 수 없는 25살 평범한 여자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허 그 자체다. 나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안산시 최초이자 최연소 강력수사팀 여영사니까 말이다. 올해로 3년 차. 탐문에도 자신 있고 잠복 근무도 이력이 붙었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한 여대생이 만취 상태에서 낯선 남자에게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과연 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아침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가는데 가는 김에 그동안 수사 중에 수고해온 물품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늦을까 걱정이 됐는지 반장님께 전화가 왔다. 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유, 반장님.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그 속담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같은 날 늦잠 자면 되겠어요. 제가 조금 미모가 미모인지라 늦잠 자는 경향은 있죠, 제가. 선생님 나가시는 길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출발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네. 추락사한 사체를 부검하러 가는 것이다.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쇼킹,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상상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부검하고 이런 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한두 번 처음 갔을 때는 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강력수사팀 형사라면 부검 정도는 예산일로 넘겨야 한다. 부검이 끝난 사체는 다시 앰뷸런스에 실려 왔던 병원으로 보내진다. 돌아오는 길 반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네, 반장님. 다 끝나고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인은 이제 다발성 장기 손상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일인데 들어가서 또 이상한 표정 지으면 또 자존심이 있지 또. 설령 이상해도 안 이상한 척 해야죠. 근데 막 안에서도 그래요. 여자 형사들이 거의 없으니까 보면은 되게 막 신기해하고 반가워해요. 막. 형사가 아니면 약한 척을 해야 되는데 또 형사니까. 오후부터는 본격 수사 업무에 들어갔다. 얼마 전에 접수한 여대생 강간 사건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 옆자리 차 형사님과 함께 그동안 모텔과 지하철역을 탐문하면서 알아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피의자 신상 조회를 하고 있다. 맞다. 봐봐. 사진 찍으라니까. 지하철역 CCTV에 찍힌 사진과 똑같다. 정작 잡은 건 아니면서도 이럴 때는 벌써 피의자를 반은 잡은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진다. 피의자 신원도 파악됐겠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그때 결과가 빨리 나오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피곤한지 모르겠다. 모텔에서 수거해온 컵을 과학수사팀에 맡겨 지문 감식을 의뢰했다. 내가 올라와서 수천 보고. 몇 시라고? 10시? 이게 뭐야? 10시. 10시? 여대생이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다. 성폭력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괴로운 기억을 들춰내는 작업이라 남자 형사보다는 여형사가 맡는 것이 피해자로서도 좀 나을 것이다. 성폭력 수사는 1년 동안 전담한 적도 있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인데
걱정했던 것보다 피해자가 담담해 다행이다. 이러한 성범죄는 사실 피해자가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설령 피해자가 잡혔다 하더라도 그거를 참 잊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물건이야 없어지면 달사해서 하면 되는 거고, 사실 다른 사람이 남의 집에 잠깐 들어와서 물건 훔쳐온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런 경우에는 참 피해 부분을 어떤 계산해 봤을 때 그걸 그 피해 정도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작성한 조서를 최고참 형사에게 검사받는다. 조금 덜렁대는 편이라 서류 작업에서 실수를 종종 하는데 그래서 이 순간이 늘 조마조마하다. 오늘은 완벽했는가 싶었는데 고소장. 도장 나오는 빨리 오라고 그래. 에고 내가 이렇게 꼭 하나씩 빠뜨린다니까. 그나마 피해자가 멀리 가지 않았단다. 여행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팀원들하고 좀 융화가 안 되고 조금 불편이 많을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저 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그 여경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형사가 아닌 일반 지구대 여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아주 수사 경험이 있는 민정이 같은 직원이 받아주고 그러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더군다나 또 이제 같이 직접 검거하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유용하죠. 사실은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 팀에 하나씩 여경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진 내게 활력을 주는 이가 있다. 형사지원계의 김미숙 형사. 이렇게 강력수사팀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데는 언니의 응원이 한몫했다. 팔목 상처를 보고 한마디 한다. 잘 됐어? 이거? 응. 옛날에 다친 거야. 일하다. 뒤인 거 같은데? 딘 게 아니라 이거 찢어졌었어 여기. 근데 안 꼬맸는지. 밴드 하나 붙이고 잤어. 남겠다. 오늘 아침에 형부가 뭐 해줬어? 어디 한번 형부 얘기나 해봐. 뭐 사과 갈아줬어. 형부가 사과 갈아줬다고? 나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고 한번 물어줘봐. 내가 빵 먹었다. 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갖고. 최소한 새벽에 언니는 얼마 전 결혼에 임신한 상태다. 결혼 뒤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여 나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우리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통하는 게 있다. 언니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딱 너만한 나이였으면 나도 진짜 형사했을 거라고. 언니가 만약에 저하고 동갑이었으면 언니 잘했을 거예요. 필드에서 많이 뛰고 싶었어요. 부럽고, 그러니까 하는 게 다 이쁘고 정말 잘해요. 저한테 잘하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남자들 웬만한 한 2-3명 몫을 하니까 이게 다 이뻐 보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고, 내가 전화였으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를 얘한테서 대리만족을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일요일 우리 팀 당직 근무다. 따로 출동 명령이 없어도 만일을 대비해 당직 근무자는 무장을 하는 게 원칙이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감사합니다. 고객팀 종료합니다. 예예.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예. 이식이동? 몇 층에서 추락한 거예요? 801호 사는 애 같다고? 12살 먹은 애가? 적어도 일주일에 2-3건은 이런 추락 사고가 접수되는데 운영사님과 둘이 일단 사건 현장부터 가봤다. 아이가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고다. 일반 가정집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를 당한 아이도 얼마 전 위탁된 12살의 장애 아동이었다. 동료 형사가 모션을 취해보는데 뭔가를 딛고 세탁기 위에 올라가서 열린 창문으로 떨어진 것 같다.
아 평소에도 저기 자주 가서 놀아요? 아니 제가 둘이 따라다녀야 돼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을 항상 닫아놓고 있거든요. 여기도 닫아놓고 있고. 야 너무 위험하다. 사건을 목격했다는 맞은편 아파트 주민을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왔어요. 경찰서 좀 해요. 아 잠깐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회의실에는 가만 진짜로.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협조가 안 돼 다른 목격자를 찾아 발길을 돌렸는데 매번 겪는 일이다.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 있어. 그 들어가 있으면 또 오면 나 볼 일이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그런 상태예요. 계속 그 예. 주위에 뭐 다른 사람 같은 건 없었고요. 없어. 애기 혼자 계속 예. 앞이 엎드렸다. 장애 아동에게 벌어진 사고라 더욱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오후 마포에 사시는 엄마가 오셨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엄마는 주말에 일주일치 밑반찬을 한아름 싸들고 찾아오신다. 엄마는 남도 사람이라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하시는 편이다. 어느새 엄마표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졌는데 이 밥상이 우리 모녀가 얼굴 맞대고 먹는 유일한 만찬인 셈이다. 어? 지난번에 살인 사건 났었잖아. 해결됐어? 응 해결은 됐어. 네, 많이 바빴지 그 때문에. 거의 뭐 매일 11시 12시까지 일하고.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반에서 하는 게 내가 경찰이 되고부터는 엄마는 뉴스도 경찰 관련 뉴스에 우선 귀 기울이고 영화도 형사가 나오는 영화만 즐겨보시게 됐다고 한다. 어느 딸이 안 그렇겠냐마는 엄마에게 나는 정말 각별한 존재다. 그거 3M이야. 따님 시키시지 왜 또 직접 하세요? 왔으니까 해줘야지. 해 좀. 오랜만에 왔으면 좀 이런 것도 좀 하고 어? 키실 테니까. 결혼해서 10년 만에 얻은 아이가 바로 나다. 무남 동료로 정말 만지면 깨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소중하게 키워놨더니 가출이다 정학이다 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며 부모님을 괴롭혔고 이제 다 키웠는가 싶었더니 때 아닌 강력수사팀 형사를 하겠다고 나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놨다. 엄마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탐탁해 하진 않으신다. 그래갖고 발령 나는 날 집에 전화했더니 아왜 하필이면 형사야? 이러면서 전화 끊더라고 그냥. 왜 하필이면 형사야? 이러면서 전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엄마도 이해를 해주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싫죠. 엄마로서야 자주 만나고 싶고 한데 그 역시 뭐 형사되고 특히 강력계 가고 났으면 뭐 힘들어요. 안산에 와서도 못 보고 갈 때가 더 많아요. 아유 어떤 때는 낮에 자고 뭐 토막잠 자고 뭐 계속 또 일 다닐 때는 아유 같이 힘들어요. 같이. 조금 결혼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좀 갔으면 그런 마음도 있죠. 아니야 지금 하나 막 엄마는 내가 평범하게 다른 여경처럼 사무실 근무를 했으면 할 것이다. 그 깊은 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그럴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화초처럼 이왕이면 곁에 두고 곱게 커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우리 엄마 마음이지 싶다. 아침 회의 시간. 각자 맡은 수사 보고를 한 후 여대생 강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회의 내용이 모아졌다. 끝나면 지금 강간 사건 이제 얼마 전에 또 사무실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가 지금 아무래도 그 기밀체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진구가 본 현장이 있어요. 많아요. 그때 음성 간거는 그날만 있었고 광진구 광장동이 많아요. 잠깐 수사 확인 갔다 올게요. 작전 회의까지 짠 후 피의자가 근무하는 공사 현장으로 출동했다.
목적지는 서울 광진구 일대. 일단 피의자의 차량 소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3명이 각자 구역을 나눠 찾고 먼저 찾는 사람이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건 그야말로 서울서 김서방 찾기식이지만 그래도 찾아야 한다. 나는 일단 큰 공사 현장 근처의 차들을 하나씩 탐문하기로 했는데 역시나 만만치가 않다. 야, 너무 넓다, 너무. 앉아서 기다렸다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동하는 걸 이제 쫓아서 가는 게 제일 그거니까. 찾기가 쉬우니까. 이건 순전히 감이다. 피의자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타고난 형사의 직감으로 잡아야 하는데 난 아직 멀은 것 같다. 오늘도 헤매고 있으니 말이다. 역시나 선배 형사가 먼저 찾았다. 찾으셨어요? 아우, 왜 이렇게 넓어? 네, 찾았어요. 아, 좀만 더 내려갈 걸. 난 저기서 바뀌어갖고 그냥 일로 위로 올라왔는데. 역시. 차 형사님. 차 안에 수첩안에. 차도 잘 찾고 길도 잘 찾고 언제쯤 나의 내공이 6년차 선배 형사의 내공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차 가져올 테니까 오면 잡아보래. 오면 잡아버려. 일단 범인 차량의 50m 내에서 근접해 잠복하기로 했다. 혹시나 피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차에서 범인 차량을 지켜보고 문 형사님은 건물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양 서 있고 그리고 차 형사님은 지나가는 행인을 가장해 근처를 배회하기로 했다. 나와 있는 놈 같은데 어디? 밖에 지금 있어요. 얼굴이 똑같은데.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역시 베테랑답게 그 사람이 맞는지 가져온 자료로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한다. 잠시 뒤 통화하던 차 형사님 눈빛이 일순 번뜩인다. 잠깐만. 나왔다. 야, 이쪽으로 와. 너가 있다. 야씨. 피의자가 바로 우리 차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맞아? 맞아? 중간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제. 중간간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예상을 좀 했는지 생각보다 피의자의 반발도 심하지 않고 검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늘 그렇지만 잡힌 피의자는 너무도 평범한 39살의 미혼 남성이었다. 오자마자 조서를 작성했다. 앉아 있었어요? 그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왜 아가씨를 데리고 여관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왜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 있는데 딴 뜻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오니까 가고 있는데 힘들어 있는 여자가 제 어깨에 기대서 울더라고요. 여자가? 그게 본인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술이 취해서 그런 거야? 봤을 때 술 취해서 그런 거 맞죠? 응, 그래서. 네. 여관을 정말 여관으로? 여관으로는 왜 데려간 거예요? 그게 한번 해보려고. 성관계 하고 싶어서? 다행히도 피의자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해 빨리 사건이 해결될 것 같다. 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애끓는 심정을 이 피의자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엄마가 지금 난리예요. 어? 죽고 싶다고. 그 엄마가 전날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가출 신고 내고 막 이랬었어요. 어? 결혼 안 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바꿔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 초범이지만 만취한 의식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나빠 형량이 크지 싶다. 잡기 전에는 분명히 잡아야 할 나쁜 사람이었는데 전과자라는 불명의 타이틀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그래서인지 이 순간이면 시원하기보단 착잡한 기분이 앞선다. 저야 뭐 피해자 생각하면 피해자가 안타까운 거고 또 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막 고의 이제 물론 이제 고의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미혼으로 사는데 또 가족들이 알고 나서 또 많이 놀랄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안타깝죠. 그런 실수를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성폭력 수사는 여형사로서 내가 계속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이 있어 바쁜 형사생활이지만 짬을 내서 수업을 듣기로 했다. 매일 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성폭력 가해자는 정해진 64시간을 들으면 상담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 검거에만 신경 썼지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이나 심리까지는 생각이 미치질 못했다. 이번 기회에 많이 듣고 배워서 실무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한다. 주관단체인 안산 YWCA와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성폭력 사건을 협력 수사해왔다. 찾아와서 힘들다고 저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도 이제 좀 마음 약해지지 이제 다 비슷한 또래고 그쪽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까지 검사가 확인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하고 이제 얘에 대해서 조사 한 번 더 받고 성취를 하라는 결과는 아직 성취 계속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 잘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고 수사 기법도 점점 선준화되어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게 이제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남자분들이랑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럴 때는 상담소에서도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넘어야 될 하나의 벽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되게 부담이 있었는데 조민정 형사님이랑은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저희 상담소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때 정말 그게 부담 없이 예. 미국이나 어떤 영국 이런 사례를 보니까 경찰서 내에 당직 의사가 상주해 있어요. 의사도 상주해,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해 있고 그 조사도 받을 수 있는 그 여경 의사가 상주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정말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 이제 기초적인 단계예요, 진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다른 것보다도 시설이나 어떤 그런 여건 자체가 조성돼 있다는 게. 오후에 열린 팀 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내게도 진급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모르겠어요. 몇 개나 탔어요? 다 말씀드리지. 네. 민정이 하나 뭐 이유 없지? 민정이 하나 저희는 그냥 반말 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 우리는 저거 소주샷 했는데. 그때 안 썼네 민정이. 네, 고맙습니다. 개수를 잘못 센 것 같다. 더 되는 것 같다. 심사 서류를 올려야 하기에 강력수사팀 형사로서의 나의 궤적을 더듬어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43건의 사건을 해결, 그중 17건 20명을 구속시켰다. 진급, 물론 기대는 하지만 연연해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진짜 열심이라는 의미 같아요.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하면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리고 진급과 관계없이 내가 강력수사팀 형사로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다. 업무의 핵심인 강절도 수사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여자이기 때문에 더 해볼만 하고 더 힘들지만 어쨌든 그 여자 형사가 우리나라에서 강절도 수사 잘하는 형사가 없다. 그것을 네가 해봐라. 제가 그 말에 참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 그 말에 참 많은 용기를 얻었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5년 뒤에는 그런 말을 저도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짜증내기야? 처음에는 막연히 멋있어서 남자들만의 세계에 노크를 했고 발을 들여놨다. 형사가 된 뒤에 생긴 소박한 바람은 남자 형사들이 그렇듯이 결혼을 해서 아줌마 형사가 되어도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를 했으면 하는 것이다. 운명으로 다가온 형사라는 일, 그 진정한 꿈을 향해 내 마음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 아, 넌 여자로서, 뭐 여경으로서 최초인 여자 형사야라는 이런 얘기는 전 듣고 싶지 않고, 다만 정말 듣고 싶은 말 있다면, 야, 너는 진짜 형사로서 넌 최고야. 스물세 살 꽃다운 나이에 강력수사팀 형사가 되어 때론 몸으로 부대끼며 때론 마음까지 울며 청춘을 바쳐왔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범죄가 발붙이고 있는 한 열혈 여영사 나 조민정의 활약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